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왜 그렇게? 자기 부동산으로 돈 벌어먹으려고. 부동산? 사업가야. 보드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2005년에 네. 글레이저가 인수를 했는데 그 네. 당시는 이제 데이비드 길 단장이 있었고 맞아. 그때까진 좋았어. 아, 맞다. 우드워드가 문제잖아. 우드워드가. 아. 글레이저는 진짜 퍼거슨한테 갔다가 엎드려 절하고 평생 모시고 살아야 돼. 왜냐면은 빚을 엄청 내면서 맨유를 샀는데 계속 이자 갚아야 되고 원금 갚아야 되고 하니까 돈을 못 써. 왜냐면 자기들이 여기 돈 벌라고 산 거니까. 돈 벌어야지. 뽕 뽑아야 되니까. 그때 얘네가 맨유 산 돈이 1조 1,300억인가 주고 샀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거의 한 6천, 7천억 정도가 부채야. 한 67% 정도가. 그러니까 미친 듯이 돈만 갚는 거지. 근데 그때는 데이비드 길 단장이랑 퍼거슨이 완전 하드캐리 해가지고 계속 우승을 하니까 그게 의지가 수익이 낮구나. 그러니까 굳이 이적 시장에서 돈을 안 써도 계속 잘하는 거야. 밑에서 일을 그렇게 잘했다. 근데 그것도 다 하는 것도 퍼거슨이 정권을 가지고 전부 다 한 거야. 그러니까 퍼거슨이 다 한 거야. 그 당시는 보드진 할 것도 없어. 그냥 퍼거슨이야. 그래서 그거 하나 빼곤 없고 요즘으로 넘어오잖아요. 네. 요즘은 다 아는 에드 우드워드잖아요. 네. 이 양반이 스포는 기가 막히게 몰아오는데 네. 중요한 건 축구를 몰라. 축구를 모르고 계속 얘가 디마리아 같은 선수들을 사온 이유가 있어요. 구단 가치가 올라가야 되니까. 상품으로 보는 거야 그냥. 맨유 리스트를 뽑아. 돈 되는 애들. 상품성 있는 애들. 위주로 해서 거기부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가는 거야. 우드워드는 축구 선수 출신인가요? 아니요, 금융권이요. 아. 디렉터를 사람들이 계속 뽑으라고 축구. 할 사람 뽑 뽑아라 그런데 안 뽑아요. 그러니까 뽑겠다고 어떻게 계속 보도 자료만 내고 그리고 결국 지가 다 잡고 가. 맨유가 잘난 거 없나요? 보드진 잘한 거 없어요? 그냥 아니, 포기인가요? 그러니까 근데 근데 잘났던 거는 네. 전설 이적 시장 있죠. 에브라, 비디치, 반데사르, 아. 박지성 어. 4명을 다 데려오는데 내가 알기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300억이 안 들어갔을 거야. 와, 대박이야, 진짜. 근데 4명 엄청 잘 썼잖아요. 그럼 제가 할까요? 네. 아, 일단은 저도 맨유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풀 방지? 악플 방지. 그- 저도 맨유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보드진은 그냥 만수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수르가 이제 아시다시피 1000주 이상의 재력가. 근데 사실은 처음에 간단히 만수르가 왜 시티를 영입했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아스날이었어요. 맞아. 만수르가 목표가? 사실은 진짜? 진짜야? 진짜? 만수르가 꿈이 몰랐- 사실은 몰랐어. 맨 처음에는 근본 있는 팀을 영입해서 아스날이나 리버풀을 인수해서 내가 좀 키워보겠다. 발렌시아도 찔러봤어. 발렌시아도 좀. 근데 근본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막 생제르맹도 있고 맨시티도 있고 막 외부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만 해도 순이었지? 순혈 자본이 순혈이다. 우리는 잉글랜드 구단주, 뭐 스페인 구단주가 있어야 된다 해서 다 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맨시티 만수르가 이제 중위권으로 눈을 돌렸어요. 차라리 그냥 중위권을 좀 근본은 없어도 중위권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만들어 보겠다 해서 시티를 샀는데 시티를 산 이유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팬층이 두터웠어요. 맨시티는 하브리그에 거의 전전했음에도 맨유만큼은 아니었지만 맨체스터에서는 오히려 맨체스터 지역 내 팬만 번호는 시티랑 맨유랑 거의 비등비등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팬층이 충성도가 있었고 그때 또 맨체스터 지역이 재개발 이슈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판교, 분당처럼 맨체스터를 재개발한다는 이슈가 있어서 만수르가 사업적인 가치도 높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이유는 맨유다. 만수르가 판단했을 때 맨유라는 큰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맨시티가 조금만 커도 맨유 측에서 알아서 움직여주고 우리를 이슈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낙수 효과. 낙수 효과가 있을 거다. 우리가 좀만 움직이면 맨유가 발끈하고 우리를 건드릴 거다. 그럼 안 말지. 건드렸어. 그래서 건드리는 건 계속 건드렸지 시티가. 그래서 가치가 올라갈 거다? 지금도 봤죠? 움직이는 거. 살짝 건드렸는데? 살짝 건드렸는데 가만히 있는데 자꾸 건드리니까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툭툭 턴 거지 그냥. 신경질적이네. 이래서 시티가 붐업할 거다 어. 라는 생각에 시티를 바로 인수했고 뭐 결과는 만수르가 예측한 거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수 후에 부채를 먼저 바로 갚았고요. 일시불로. 사실 이제 만수르의 특징은 만수르도 엄청난 축구 팬이라서 지금도 로만처럼 맨시티 경기는 다 라이브로 본대요. 라이브 챙겨보고 그러는데 로만이 우드워드처럼 구단의 간섭은 절대 안 해요. 만수르가 하는 거는 지원당? 뉴스 구축, 뉴스 기반, 뉴스만 만들겠다. 그리고 단장들도 만수르가 많은 단장들도 그 감독에 힘을 실어주는 영입을 하지. 감독이 거의 정권이 있어요. 감독이 영입해라는 사람을 영입해오지 먼저 움직이지는 거의 않아요. 그 맨시티가 지금 강조하는 뉴스 시스템을 최초로 만든 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예요.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뉴스를 만들었어요? 뉴스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춘 팀은 최초예요. 맨유가. 최초 얘기하시는데 뉴스라고 하시길래 제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뉴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맨유가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갔다고 했죠. 맨유가 지금 최초예요. 최초죠. 지금 투자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맨유가 그나마 투자했으니까 맥토미니 같은 애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시청자- 말입니다. 지금 2010년대 지금 하고 있어요. 니키버트 해가지고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맨시티는 유스 전용 구장만 해도 수용 인원이 6,000명. 와 진짜? 부모님들이 보면은 그냥 뽕에 차오르는 거야. 6,000명이 와. 보는데 U10, U13 경기 야. 하니까. 아, 이게 진짜로? 이티하드 캠퍼스죠. 이티하드 캠퍼스. 예. 거기가 완전 중심부에서 금싸라기 땅에 지었대 이티하드 캠퍼스를. 맞아요. 네. 근데 거기가 들어가려면은 시청에서 뭔가 허가가 떨어지든지 아, 있어야 되는데. 허가 해줬- 부정이 있었다? 그치. 그래서 이거를 시민단체가 영국에서 팔라고 했어. 근데 이거를 보드진이 비공식적으로 언론 통제를 해서 막아버렸어. 못 들어가게. 왠지 아십니까? 뭔가 있다는 거지. 뭔가 있다? 뭔가 있어요. 왜 있냐? 만수르는 시티를 만들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맨체스터 시티를 부흥하려고 한 게 아니다. 맨체스터를 맨체스터 지역을 런던에 버금가는 잉글랜드 대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왜 그렇게? 자기 부동산으로 돈 벌어먹으려고. 부동산? 사업가야. 사업가가 부동산으로 돈 벌어먹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근데 순수한 의도가 순수한 아니다라는 의도가 거죠. 없을 수 있어. 하지만 그만큼의 헌신을 했다. 왜냐면은 다 돈 벌려고 하는 그 거야. 근처에 종합 레저 스포츠 센터, 5성급 호텔, 식당, 바, 유명한 셰프들 막 고든 램지 스승 모셔서 셰프를 맨체스터에 다 건설시켰어요. 들어가면 아. 땅값 올라가는 거 많이 지었네. 그래서 맨체스터 경제가 엄청 부흥했어요. 일자리 오. 창출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고려하는 거는 맨체스터의 역사를 담은 맨시티 역사가 아니에요. 맨체스터 역사를 담은 박물관과 미술관 건설도 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와 진짜. 지금 야, 막 예를 들어 이거는- 뭐 FFP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만약 만수르가 투자를 멈춘다? 그럼 피해보는 건 맨시티가 아니라 맨체스터. 맨체스터 전체 맨체스터 시가 지금 수십 년의 미래의 맨체스터 부흥의 중심이 만수르가 있어요. 지금 만수르 자본이.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비리를 취재하려고 할 때마다 막는다는 게 문제죠. 아니 제가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비리가 있어도 돼. 이 정도면 역시 비리. 역시 비리보다는 이 끼리끼리 정도면 논다더니. 안 돼. 어? 끼리끼리 논다더니. 저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되지. 투명 공 뭐라 하는 게 아니야. FFP 얘기 나오죠. 잡혀갔습니까? 그거는- 잡혀가지 않았어요. 풋볼 리크스? 그거는 근데 구조상 잡혀가기 힘들죠. 왜냐면은 UEFA까지 털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얘기 했어요. 조정에 규정에 그 구단이 수익 대비 지출이 많으면 걸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쵸? 이제 수익이 없어도 연고지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은 그걸 수익이랑 같은 개념으로 본대. 그거를 CT 때문에 만든 거 아닌가요? 원래 있었어요 옛날에. 규정이? 그걸 생각하고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 안 해도 지역에 발전했으면 그게 어느 정도 가치를 창출했다고 음. 보는 거죠. 그래서 어. 만수르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죠. 그런 것 때문에 축구 구단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부동산 투자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한 거다. 지금 이제 맨시티 유스에 있는 사람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들 있죠. 데런 플래처, 앤디 콜, 네. 그리고 반 페르시까지. 네. 그 맨유 레전드의 아들들이 지금 어디 유스에 있다? 맨시티 유스에 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뭘 더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서? 애초에 맨유의 근본은 유스예요. 유스 시스템을 만든 것도 맨유고 유스를 맨유는 성공을 했으니까. 맷 버스비 때도 그 유스를 데리고 유러피안 챔피언십 우승했죠. 유럽 대항전 우승했고 퍼기 아이들 데리고 98, 99 때 우승했잖아요. 챔스. 네, 그렇죠. 트래블 했어 그때. 맞아. 이게 있어서 맨유 유스는 진짜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전통이 그렇게 있는. 막 받아주지 않아. 어. 실력 있는 애들을 뽑아서 그 중에서도 거르고 걸러서 데뷔하는 게 맨유 유스예요. 근데 레시포드랑 링가드는 왜 낙제생들인가요? 거기 유스 레시포드 그 링가드는 유스의 1등이 그 정도예요. 수석. 거기 졸업하면 제일 크면 링가드 낫다. 링가드는 인정. 링가드 폭망 인정하는데 아니죠. 제일 많이 링가드가 아니죠. 그 전에 유스들 많았는데 왜 긱스도 있었지. 아니 지금 입학하는 기버트도 사람들, 있었지. 2000년대 입학하는 최근 결과. 말입니다. 최근 결과? 아니 근데 이거는 맨시티도 그 이제 아웃풋이 보여줘야지. 아직 안 나왔잖아. 이미 나왔어요. 누구요? 누구야? 산초 아니 산초 말고. 딴데 가서 터졌잖아. 그런 느낌 말고. 뭐요?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이 있어요. 잉글랜드에서 터진 사람. 그러니까 긱스는 결과적으로 다. 긱스는 10몇 년을 맞아요. 증명을 맞아, 했잖아. 맞아. 그렇지. 어. 시티는 이제 10년 돼가지고 이제 필포덴이 해줘야지. 필포덴이 시작이죠. 필포덴이 못한다? 그럼 바로 할 말 없지. 바로 필포덴이 할 거의 말 없지? 지금 유일한 1티어기 때문에. 나머지 그러니까- 다 나갔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맨유가 그 이제 쌓아온 유산들은 정말 인정할 만한 선수들도 인정할 많다. 만한. 뭐 긱스도 그렇고. 맞아요.
안돼 아니, 비교가 안 진짜 되지, 할 사실은. 얘기가 있는데 유스 중에서 괜찮은 애들이 많았어요. 네. 있었는데 이게 유출됐어? 왜 안 됐냐면은 예전처럼 구단의 전통은 유스를 한두 명씩 계속 팀에 해가지고 출전시키고 해서 장기적으로 키워나가는 거였는데 10년을 그런 걸 안 했어. 아 기조가 아, 바뀌었다. 계속 아, 여기 그게 있어. 아니었지. 아, 다 하다가 아, 다 맞다, 갔어. 맞다. 10년 전부터 맞다, 계속해서 맞다. 그렇게 키웠으면은 지금 맞다.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 중에 어. 터진 애들도 충분히 포수멘사 있을 수 이런 있지. 애들이 기대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맞아 맞아. 그렇지. 지금 외국 자본 들어오면서 빅네임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타이트 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화이트 총은 이제 시작하는 애인데요. 가넬 고메스, 간어? 그리고 간어 있지 않나요? 간어? 제임스 강어, 간어. 키앙제구 많아요. 제임스 간어는 진짜 FM 하면서도 못 봤어. 그러면 맨시티 보드진에서부터 유스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뉴스를 거구나. 관리하고 있고 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지만 감독한테 힘을 실어주는 소비를 한다. 그래서 예전에 좀 사실 예전에 근본 없는 페이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사실 감독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이다. 내가 봤을 때 감독들. 근데 펩이 오고 나서는 사실은 오버페이도 안 해요. 여기 기조가 바뀐 게 깔끔해. 확실한 사람들한테만 가고 예를 들어 뭐 오버페이가 가서 맥가이어처럼 1,000억이 넘어간다. 안 한다. 뭐 산체스처럼 주급이 갑자기 기하급수로 올라간다. 그러면 손을 텁니다. 시티가 한 명한테 돈을 많이 안 쓰는 건 맞아요. 네. 맞고 생각보다 이미지보다 최대 이정도가 낮은 게 맞는데 맞아요. 오버페이 왜 안 그러냐면은 시티가 한참 돈을 풀 때는 선수들이 이렇게 안 비쌌어. 그치 그때 그때 지금의 선수들 말도 안 되는 애들 1,000억 가고 이 시장을 만들어 놓은 게 로만이랑 맨시티다 라는 거죠. 아, 평균적인 그걸 평균을 올렸다. 올려라. 오버페이를 왜냐면 막 700억, 800억. 왜냐면 2, 300억 하는 선수를 600억, 700억 아, 네. 주고 사오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나도 인정. 그러니까. 난 동의합니다. 700, 800 올린 건 시티. 1,000억으로 올린 건 맨유. 이건 아스날도 지금 피해자 된 거예요 여기에. 왜? 페페가 1,000억이 넘어 선수가. 그게 피해자야. 평소 같으면은 페페는 지금 200억 정도의 할애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 컨슈머인데. 그냥 연봉 200억이네. 5년 뒤에 이제 1,000억짜리 하겠지. 전통의 맨유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각각 보드진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땐 맨유의 보드진이 조금 헛발질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최근에. 맨시티에 비해서 최근에. 최근 들어서 우드워드 단장 체제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엔 이제 감독으로 넘어가서 펩과 솔샤르, 솔샤를 비롯한 최근 감독들 말씀하셔도 되고 각각 팀의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